네, 반갑습니다. 제5분 할 차례지요. 열이실견분. 초하루 때 우리가 묘행무주분을 했습니다. 묘행은 머무름이 없다. 묘행이라는 말은 신묘한, 이 행은 수행이겠죠.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행을 함에 있어서는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에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열이실견분은 초하루 때 했던 묘행무주분을 부연 설명하는 장입니다. 묘행무주분을 좀 더 추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36페이지랍니다. 자, 수보리야 의오나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의오나오. 가이신상 견열애부와 가 이신상 신상으로서 견열애부 열애를 견 볼 수 있는가? 불야입니다. 세존. 불야 세존 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 할 수 없다. 이신상 신상으로서 득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왜 그러냐? 열애소설 신상 즉비신상 열애가 말한 신상이라 하는 것은 즉 비신상 즉 신상이 아닙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계시허망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 만약 재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견 보면 적견열애 곧 열애를 보느니라. 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열이실견분의 말뜻이 뭡니까? 열이실견 열이 이치대로 실 진실을 견 본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이 이치에 따라서 진실 영기실상의 세계를 견 본다. 이런 내용이다. 이 5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제목이 우리 열이실검 제5분에서 금강경을 대표하는 사국에가 나오지요. 범소유상 계시야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금강경을 대표한다는 말은 금강경의 내용이 사국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사국에가 금강경의 내용을 대표한다. 그리고 또 하나 5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강경을 대표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법은 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이다. 이런 구조.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A는 BA, 시명 A. 이런 구조가 금강경을 대표하는 구조입니다. 계속 이거는 뒤에 가다 보면 거의 매 파트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금강경을 대표하는 구조입니다.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제5분부터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사실은 100%는 아니고 그런 구조를 이 5분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 5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오나 그 뜻이 어떠한가?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가? 이 이제 앞에 묘행무주분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그거죠.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바라미를 행하라. 이게 이제 제4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법에 머무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런 내용이 바로 앞에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법에 머무르지 않고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법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육바라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상호 자체가 30 이상이라고 해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상호가 있는데 부처님의 저런 상호에도 우리가 마음을 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열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중생들은 저 사람이 열애다 아는 방법은 32가지 열애가 가지는 부처님이 가지는 신체적인 특징을 보고 저 사람은 열애구나 라고 우리 중생들은 안다 이거지. 이렇게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신상, 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열애를 알 수 있느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는 거죠. 32가지 상호가 뭡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가운데 뿔룩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부처님? 육계라고 그러죠. 부처님 발바닥은 평발이에요. 이런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부처님이 그렇게 생기셨느냐?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건 아니고 그 고대 인도에서 성인, 전륜성왕이라든가 깨달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을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신체적으로도 뭔가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부여를 한 거죠. 불교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인도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32상호는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가지는 상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상을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입각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2상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육계가 머리 위에 가운데가 뿔뚝 튀어나왔다. 발바닥이 평발이다.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법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저 32가지 부처님만이 가지는 신체적인 특징 거기에도 우리는 마음을 머물러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거나 저분이 저렇게 신체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부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니까 부처님이 먼저 수보리에게 물어본 거죠. 그게 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이신상 견열애부와 신체적인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즉 신체적인 특징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열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 열애가 말씀하신 신체적인 특징은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자, 요 구조가 건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신상, 신체적인 특징은 적비 신상, 신상이 아니고 요 다음에는 빠져있는 말이 있죠. 그 이름이 신상이다. 시명신상. 요거는 생략되어 있죠. 왜냐? 열애가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열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죠? 이 말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는데, 경전에서 말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 이 말의 뜻을,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건강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이 구조라고 요 다음에 나오는 범서유상 계시문 사구계 요 두 개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경의 60%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반 이상은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건강경 공부가. 다음부터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설렁설렁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 구조가 중요하다.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봅시다. 열애 소설 신상. 첫 번째 신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비 신상. 두 번째 또 신상이 나옵니다. 같은 신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런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내가 아니야.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어떤 때 이런 말 합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는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친구들도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데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원들의 반을 정리해고를 시켰어. 남은 반들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회사가 힘들어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신제품을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시켜가지고 뭐 햄버거 그런 거 일하면서 그런 걸 대충 때우고 뭐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일하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막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친구랑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앞에 사는 것과 뒤에 사는 것의 뭐가 다르냐. 요즘 내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할 때는 원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요즘은 이러이러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니다 말할 때 앞에 내는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밤 11시, 12시까지 막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하고 밥도 그냥 일하면서 뭐 햄버거 주문해가지고 대충 일하면서 허겁지겁 때우는 이 모습이 지금의 나. 이 내가 아니요. 두 번째 말하는 내가 아니다 할 때 이 나는 뭐냐?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밥 먹을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이 되면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꽃도 피우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한 시간을 보내는 이게 나의 모습이야. 이게 두 번째 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고 내가 아니다 할 때 두 번째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아니여 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상은 적비신상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수불이 존자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30 이상 신상은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먼저 나온 30 이상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모습에서 머리에 육개가 있고 발바닥은 평발이구나. 아, 우리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니 머리에 육개가 있고 발바닥이 평발이고 등등등 하니 아, 저분이 30 이상을 갖추신 부처님을 조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생각. 두 번째 나오는 적비신상할 때 상은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말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예를 들면 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시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시계가 아니죠. 왜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뭐 플라스틱, 뭐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등이 일시적으로 그냥 모여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시계라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빠져있는 말이 있다. 시명 시계.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이름이 시계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돼. 하나는 뭐냐? 내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라는 어떤 그 이미지, 시계에 대한 이미지, 혹은 시계라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계라는 생각, 시계라는 이미지, 내지는 제가 초하루 때 말했듯이 시계라고 하는 어떤 틀, 붕어빵을 만드는 붕어빵 틀 같은 그런 틀,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있는 것은 뭐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다른 것과 구별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연기되어서 잠깐 이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일 뿐이에요.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시계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의 이미지와 시계라는 생각과 실제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같은 하나로 뭉쳐서 합쳐서 우리는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별개다. 단지 우리가 시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이 시계일 뿐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시계에 대한 생각, 시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에는 그러한 시계의 이미지라든가 시계라는 것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이것이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시계일 뿐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도 시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시계의 사진을 보고도 아 저거 시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책에 시계라고 쓰는 글자를 보고도 시계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요즘 핸드폰에 보면 이모티콘 같은 게 많잖아요. 시계 모양으로 생긴 이모티콘을 보고 우리는 또 시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시계라면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시계다. 그러면은 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이 위에 잉크 자국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을 보고 시계라고 하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시계라고 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게 시계라고 하면 사진에 있는 우리가 시계라고 말하는 그것은 시계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요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속에 이모티콘도 우리는 시계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시계라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하고 핸드폰 속에 있는 이모티콘 시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지. 그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시계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이것하고 비슷한 걸 보면 우리는 시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것, 내지는 사진 속에 있는 그 무엇, 내지는 핸드폰 속에 있는 그 무엇, 내지는 종이 위에 이상한 잉크 자국, 이런 걸 보고 다 시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요 말이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소설 신상, 적비신상, 첫 번째 신상이라 하는 말은 열애가 이야기하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문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열애가 말하는 신상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이것은 적비 신상, 우리가 생각하는 요 실제 있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다. 이름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보리 존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무릇 있는 바 상은, 이게 상이라 하는 것은 계시허망, 허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망하다는 말은 허자가 뭡니까? 비어있다. 망은, 자 여러분 망자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망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망이라 하는 자는 없을 망자예요. 사람이 언덕에 숨어 있는 모양. 숨어서 안 보이잖아.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없을 망자예요. 근데 밑에 계집 여자가 있는 건 뭐냐? 여자가 이거는 좀 성차별적인 글씨인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신머리가 없는 여자가 예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망령될 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긋난다, 안 맞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요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마음이 없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잊어먹었다. 그런 뜻이죠. 망각. 어쨌든 허망하다 그러면은 비어있고 실제하고는 어긋나서 안 맞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라는 것은 이 실제,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무엇,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있지 않다. 허망하다. 그런 말이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기 내가 보고 있는 이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언가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어긋나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다. 그건 생각이고 관념이고 하나의 이미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앞에 범소유상, 계시야망. 그 다음에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본다. 재상,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본다. 모든 상,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시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약견, 재상, 비상에서 상이에요. 첫 번째 상. 그냥 우리는 이걸 시계다 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비상, 시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상은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 생각, 시계라는 이미지, 시계라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실제로 있는 이거를 시계라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말하는 그 시계는 이것이 아니고 비상, 이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적견열애. 만약에 네가 이 시계를 머릿속에 있는 시계라는 상, 시계라는 개념, 시계라는 이미지로 보지 않는다면 이게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견열애, 이것이 열애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열애다 이거야. 이 열애는 진리를 인격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럼 적견열애라는 말은 뭐다? 진리를 본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연기실상의 세계를 그대로 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합쳐서 풀이해보면 나는 이것이 시계다라고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고 이미지고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네가 알면은 진짜 이것의 모습, 연기실상의 세계에 있는 이것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루 안에 이거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제가 한 이야기를 이런 거구나 알 듯 말 듯 해도 좋습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다음에는 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